안녕하세요. 이번 절은 이제 함수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량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함수는 특정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따라서 변수가 살아있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블록 내에서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함수의 블록이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해봅시다. 블록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괄호로 우리가 함수를 설계할 때 그 내용물을 이제 채워 넣게 되죠. 그러면 이제 특정 함수는 블록 내에서 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바로 이 블록 내부에 들어있는 변수들. 그래서 이제 변수의 범위에 따라서 만일에 이제 함수는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a라는 함수 안에 b라는 함수를 또 이렇게 정의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 그림과 같이 이제 이 내부에 정의되어 있는 L2라는 이제 지역 변수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 지역 변수는 바로 이 중괄호를 벗어나면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L2는 이 영향력이 바로 여기 내부에만 되는 거죠. 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이 A는 또 다른 중괄호, 이 내부죠? 이 내부에 선언되어 있는 이 L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만일에 L1이 있고 B라는 영역 안에 L2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제 이 L1은 영향력은 바로 이제 이 내부가 되는데 이제 여기에 포함해서 바로 이 중괄호에 중첩된 중괄호 안까지 영향력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L1은 이 내부까지 들어가서 해당 내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첩된 내용에 이제 해당 변수에 미치는 범위를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괄호 바깥에 아예 존재하는 거, 그건 이제 글로벌 변수라고 합니다. 글로벌 변수는 전역 변수. 다시 말하면 전역 변수는 이제 전체 범위, 그래서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전체 범위에서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괄호에서 뭔가를 정의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이제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역 변수 하나 증가하겠죠?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 유지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하나를 더 더하면 2가 되고, 2가 그대로 유지되고, 계속 이 안에 유지됩니다. 다 바깥으로 모든 중괄호를 빠져나와도 계속 2라는 값이 유지되죠. 그래서 이 전역 변수는 어떤 요소든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전역 변수는 이제 많이 만들면은 메모리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말지라도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코드로 봅시다. 코드로 main이라는 이제 함수가 있고 여기에 유저 펑션이라는 게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럼 이제 main도 함수, 이제 유저 펑션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함수의 영역의 중괄호가 보이죠? 여기 블럭이고 이 두 번째 여기까지 여기 두 개가 블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유저 펑션을 이 내부에서 지금 호출하고 있네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이 유저 펑션을 호출했기 때문에 해당 펑션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코드상의 가장 상위에 정의되어 있는 이 메인과 유저 펑션은 최상위 함수가 됩니다. 이 최상위 함수는 해당 이름, 메인이라는 이름과 유저 펑션이라는 이름을 어디서든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 펑션이 위에 있고 유저 펑션은 아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 펑션이라는 이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함수 사용 가능해요. 자, 근데 이제 메인이라는 내부의 지역 함수라고 되어 있는 이 세컨드 펑션을 봅시다. 자, 이 내부에 블럭 안에 우리가 함수를 선언하면은 지역 함수가 됩니다. 자, 이 블럭 내부에 선언하면 지역 변수가 되듯이 내부에 있는 함수는 지역 함수가 됩니다. 이 지역 함수는 반드시 먼저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second 펑션을 여긴 선언부가 여기서 여기까지죠. 함수의 블럭에 여기에서 이 내용을 이제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걸 선언을 아래에다 해놓고 이 위에서 second 펑션을 사용하면은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언을 앞쪽에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좀 뭔가 틀리죠? 탑 레벨은 어디에 있든 얘가 이제 이 밑에 선언돼 있든 이 위에 선언돼 있든
어디에 선언돼 있든 우리가 이 유저 펑션을 메인에서 호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함수에도 계속 호출할 수 있지만 이 지역 함수라고 하는 이 함수 안에 함수로 존재하는 이 함수는 꼭 먼저 선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제 최상위 함수라는 게 있었죠. 최상위 함수는 가장 이제 소스 코드 바깥에 이제 선언돼서 존재하는 함수들. 그 다음에 지역 함수는 특정 함수 블록 내에 존재하는 함수들이죠. 지역 함수는 마찬가지로 특정 그 중괄호 영역이 벗어나면 그 함수는 이제 사라집니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죠. 임시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최상위 함수, 메인 같은 게 이제 최상위 함수가 되고, 뭐 이게 함수 위아래 아무데나 선언해도 이 최상위 함수는 코드 어디서든 이제 호출할 수 있다는 거. 예, 지역 함수는 먼저 선언이 된 다음에 그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어때요? 좀 함수가 많아졌죠? 먼저 A라는 함수, 최상위 함수만 골라봅시다. B, 이게 최상위 함수죠? C, 그 다음 메인. 이렇게 최상위 함수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A, B, C 메인은 어디서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진입점은 여기죠. 진입점. 자, 그러면 이 진입점 맨 처음에 A라는 걸 호출했습니다. 최상위 함수는 어디서든 호출될 수 있기 때문에 A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E라는 걸 호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E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C라는 블록 내에 있는 지역 함수죠. 여기에 E가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C라는 함수를 벗어난 다음에는 이 E라는 거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E라는 함수는 이제 지역 함수로서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예, C 함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A, 다시 A의 구현부로 가봅시다. A의 구현부를 보니까 B가 호출되고 있네요. 자, B도 최상위 함수니까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밑에 선언되어 있지만 이 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B의 내부에는 이제 출력문의 함수가 있습니다. 자, 출력문 문제 없습니다. 자, C는 지역 함수인데 D가 정의되어 있었죠. D가 정의되어 있는데 D에서 E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겠죠. 왜냐하면 E는 밑에서 선언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순서상 이 E가 위에 선언되어 있어야만 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언이 먼저죠. 근데 선언을 뒤에다 두고 앞쪽에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오류입니다. 이름을 모릅니다. 그렇죠? 아직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오류. 자, 이 자체가 오류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의 실행 결과를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죠? 예. 물론 이제 실행은 안 되겠죠. 여기 오류가 나는 부분은 전부 가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A의 이제 실행 결과만 나오겠죠. B라는 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자, 탑 레벨과 로컬 펑션 이제 테스트하는 거를 간단히 만들어 볼까요? 섹션을 하나 더 만듭니다. 챕터 3에 자, 패키지 그 다음에 alt insert local function range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타이핑 해볼까요? 자, 그럼 어때요? 여기에 보니까 오류가 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얘를 가려서 우리가 실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가려서 실행을 하면은 Alt Shift F10 2 이제 예상한 대로 B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걸 만일에 2를 작동되게 하려면 여기 위에 있는 2를 작동되게 하려면은 얘를 위쪽에다가 선언하면 되겠죠. 자, 이 라인을 D 위쪽에다가 한번 선언해 봅시다. 어때요? 그러면 2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D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2를 해제하면 2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때문에 2는 사용 불가. 단 펑션 C는 사용할 수 있겠죠. 펑션 C는 이제 이 내부에 2라는 걸 찍고 D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거죠. 지금 D가 2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D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D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바로 D를 다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겠죠? 이럴 때는 이 D는 여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변수 내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실행.
자, 그럼 B와 E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D는 다시 E에 해당되기 때문에 E에 있는 프린트 ln의 E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이제 그 함수 탑레벨과 이제 지역에 만들어진 지역 펑션, 이제 로컬 펑션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간단히 테스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변수에 대한 범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변수는 아까 전에 봤듯이 전역과 지역 변수로 나뉜다고 했었죠. 이제 전역 변수는 이제 탑레벨처럼, 탑레벨 함수가 하는 역할처럼 전역 변수는 어디서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위에 있는 변수이기도 하고, 이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삭제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역 변수를 너무 많이 쓰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만일에 전역 변수를 자주 쓰면 모르겠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고 몇 번의 액세스만 한다면은 너무 많이 사용했을 때 오히려 메모리 낭비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전역 변수 자체로는 이제 변수 그 여러 가지 접근 요소가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죠? 해당되는 전역 변수 A와 뭐 B, C라는 루틴이 동시에 접근해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주의해야 될 거는 특정 어떤 값을 거기다가 뭔가 할당하거나 할 때 보호 루틴을 넣어 놓지 않으면 잘못된 동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동기화 기법 앞쪽에서 나왔었는데 동기화 기법, 락을 한 다음에 해당 내용의 코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다른 챕터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전용 메모리 낭비 있다는 거, 이것만 이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변수는 어떤가? 지역 변수는 이제 중괄호 안에서 살아있는 변수들이죠. 이 중괄호 내에 어떤 변수를 우리가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 해당되는 변수는 중괄호 내에서만 살아 있습니다. 이 중괄호 내용을 빠져나가면 이 A라는 변수는 이제 사라지죠. 그러면 이 변수를 어디다 넣어 놓냐? 바로 이제 스택이라는 공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스택이라는 공간에 이제 쌓여져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중괄호를 탈출하면 스택에 이제 팝돼서 나옵니다. 들어갈 때는 푸시라고 하고 이제 해당 변수가 빠져나올 때는 팝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스택 프레임 안에 이제 차곡차곡 쌓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정 코드 블록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블록 시작할 때 임의로 사용되고 스택 메모리 사용하고 있다. 자, 이걸 이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최종 예제를 이제 잠깐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코드 실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코드 제일 바깥에 이제 변수 글로벌이 보입니다. 이 글로벌은 이제 전역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VAR로 했으니까 이제 변경 가능한 변수로 만들었죠. VAR은 이제 가변 변수. 먼저 초기값 10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뀔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 이제 코멘트에 써준 것처럼 패키지 모든 범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메인 함수. 메인 함수 내에서는 이제 중괄호 상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중괄호가 여기서 여기까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블럭이 만들어진 거고 이 안에 선언되어 있는 로컬1과 로컬2는 이제 지역 변수가 됩니다. 지역 변수기 때문에 메인 내에서만 사는 거죠. 이때는 VAR 불변 변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20과 21은 한 번 지정된 다음에 변경될 수는 없겠죠. 계속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탑 레벨로 이제 바깥에 아웃사이드 펑션이 만들어져 있고 이 탑 레벨 아웃사이드 내부에 보니까 글로벌이라는 변수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없죠? 이 글로벌은 전역 변수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1을 해서 이미 있는 칩을 하나 더 더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부의 아웃벨은 뭐죠? 예, 바로 지역 변수죠. 여기에 문자열이 들어있기 때문에 스트링형으로 초기화돼서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내부의 네스티드 펑션을 봅시다. 함수 내부의 지역 함수라고 했었죠. 여기에 변수의 범위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이제 이 지역 함수의 내부에 전역 변수를 쓰고 있죠. 네,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전역 변수든 어디서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 변수 네스티드 펑션의 로컬1이라는 걸 다시 선언하고 있죠. 잘 보세요. 여기 로컬1이 앞쪽에 이미 선언되어 있었는데 이 내부에서 다시 한번 선언하면 이 로컬1이 가려지게 됩니다. 선언할 수 있습니다. 원래 로컬1을
선언하지 않아도 여기 로컬 1을 여기서 쓸 수가 있는데, 만일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선언하게 되면 로컬 1 앞쪽에 있던 로컬 1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섀도우라고 하는데, 기존의 로컬 1이 가려지 대신에 다른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유념하시고, 어쨌든 이 로컬 1을 찍으면은 이 내부에 선언된 거 먼저 읽어서 30. 자, 로컬 2는 어디에 있어요? 자, 이 네스티드 펑션 내부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값 21. 왜냐하면 이 블럭 안에 블럭 안에 또 있죠. 그래서 이 21은 이 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은 전체 영역을 미치니까 당연히 읽을 수 있죠. 해당 내용을 이제 찍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펑션을 먼저 선언한 거죠. 얘는 선언부였고, 이제 여기에 네스티드 펑션을 사용했습니다. 그쵸? 사용했다는 거는 얘를 호출했다는 거죠. 그럼 문제없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쪽에 선언한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outside 펑션은 탑 레벨 펑션이죠. 밑에 정의되어 있는 여기에 선언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탑 레벨 펑션이기 때문에. 자,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로벌 1을 다시 찍으면 어때요? 여기서 중괄호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 로컬 1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은 계속 유지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1을 했기 때문에 해당 값이 유지된, 하나 더 증가된 값이 여기에 찍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컬 1은 어때요? 로컬 1은 이 내부는 마찬가지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컬 1은 이 위에 있는 로컬 1 20을 가져다가 찍게 됩니다. 로컬 2는 어때요? 로컬 2는 마찬가지 21이겠죠. 이렇게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이제 변수와 함수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미치는 영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지역 변수와 혹은 전역 변수, 혹은 지역 함수와 이제 탑 레벨 함수, 혹은 이제 지역 함수와 이제 최상위 함수 등을 잘 이제 선언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실행한 다음에 이제 마치도록 해보죠. 자, 파일 하나 추가합니다. 글로벌 로컬 바라는 예제를 만들어 볼까요? 이제 타이핑을 해보죠. 자, 타이핑이 다 되셨으면 이제 이 코드를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제 진행하는지 봅시다. 자, Alt Shift F10. 자, 실행. 자, 이제 실행 결과를 같이 보면서 이제 볼까요? 일단 이제 메인의 진입점은 메인이니까 메인에, 자, 여기 선언되어 있는 여기로 가서 요거부터 이제 호출해야죠. 네스티드 펑션을 먼저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일 처음에 존재하는 print ln, 요게 이제 찍히겠죠. 로컬 1. 이 로컬 1은 이 밖에 있는 로컬 1이 아니라 바로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존재하는 30 이제 가려졌죠. 가려졌기 때문에 이 로컬 1에는 살짝 올려보면 코드 힌트에 name shadowe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로컬 1이 가려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얘를 이제 코멘트 처리하면은 이 로컬 1은 여기에 있는 걸 읽게 됩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로컬 2는 밖에 있는 거니까 21 나왔고, 그 다음에 글로벌은 최초의 값 10에 여기서 하나 더 더해진 값인 11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 이제 다시 나갑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서 outside 펑션에 진입하죠. 여기에 하나를 더 증가했죠. 증가한 다음에 프린트 ln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글로벌이 12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outside 펑션 outbell이라는 거는 이제 스트링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outside가 찍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outside 펑션 돌아가죠. 이리로 돌아갔고, 이제 그 다음 프린트는 글로벌은 그대로 증가되어 있었던 12, 로컬 1, 2는 각각 20, 21 원래의 원본값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함수의 범위와 변수의 범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의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3장은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여러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번에 우리가 이 스타일대로 프로그래밍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차 함수나 람다식,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각종 다양한 타입의 함수들,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코드를 직접 이제 만들어 보면서 익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던 코드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코틀린의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로 바꿔가면서 이제 만들어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제 모든 3장의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